자, 우리가 앞 시간에 오브젝트의 아이디를 설정하고 바꾸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싱 그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델링 할 것은 두 개입니다. 여기 컬러콘, 요게 이제 붉은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무싱 그룹들을 지정해 주면은 부드럽게 나올 거고, 요거 하나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선 규제 봉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흰색과 붉은색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링에서는 여기 아랫부분에 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오브젝트를 만들 때 탑뷰에서 만들거나 퍼스펙티브에서 만드는 게 좀 작업하기 편하죠. 단축키 G 눌러서 그리드 없애고 이 박스는 컬러콘의 바닥이 될 부분입니다. 수치를 정합시다. 100, 그 다음에 높이는 1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정도면 되겠죠. 자, 실린더를 사이드 세그먼트는 12 정도로 맞출게요. 12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높이 방향의 세그먼트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 위쪽이 줄어들고 아래쪽이 넓은 그런 컬러콘이기 때문에 중간에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모양 맞추기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가운데 맞춰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화살표가 아래 위로 두 개 있는데 이 가운데를 오른 클릭하면 0이 됩니다. 직접 0을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자, 위치 맞췄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물체의 중심도 0이고, 0 안 맞췄었네 우리가. 자, 0으로 맞추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박스도 0이고 실린더도 0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좀 편리한데, 이렇게 맞추지 않으려면은 일단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정렬 기능이 있죠. 자, 정렬 기능이 있는데 지금 얘를 선택하고 박스를 선택하고 이 박스에 요 물체를 맞추겠습니다. 실린더를. 자, 정렬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동을 합니다. 포지션 XYZ에 뭐 피봇이나 또는 센터 물체의 중심을 맞춘다 이 말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물체가 정확하게 물체의 중심끼리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Z는 끈다면은 Z는 이동이 없죠. X와 Y만 물체가 두 개가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봇이 센터하고 똑같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중심으로 맞추는 게 모델링 하기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팁인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회전도 자주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놓고 다시 이 형태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물체를 이 박스에 위치를 시키는데 회전을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은 상관없고요. 자, 로컬 방향의 어떤 회전을
XYZ 모두 이 물체에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물체가 똑바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회전을 여러 번 시켜서 파악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물체를 똑바로 세워 놓고 다시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또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저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물체를 화면을 돌리다 보면은 이 퍼스펙티브 뷰가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해서 다 하이드 시키고, 자, 하이드 시키고 컨트롤 시프트 Z에서 뷰포트를 정리하고 다시 꺼내 놓으면은 뷰포트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위치시키고 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박스를. 그리고 자, 링해서 이 네 면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화면 돌려볼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돌리면 되죠. 자, 요거를 챔퍼를 해서 조금 넓혀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면 없애주고 아랫면도 없애주고, 자, 그 다음 볼드 하면은 이 뚫린 엣지들이 선택이 되죠. 자, 탑뷰에서 요 부분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근데 작업은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 선택되는 게 해제가 돼 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마우스 휠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뷰포트는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활성화는 되지만 선택 영역도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탑뷰에서 휠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윗부분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스케일로 이렇게 하면은 면이 돌출됩니다. 잠깐만요. 예, 제대로 되는데. 자, Shift를 누르고 요렇게, 자, 선택한 엣지들 스케일로 값을 주면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뿔 모양을 모델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 윗부분을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줄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세그먼트가 이렇게 뭐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줄이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줄여 놓고 전체적으로 다시 필요한 세그먼트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미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 중에서 테이퍼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에서 명령어를 찾을 때는 앞 글자 T를 누르면은 이 테이퍼 T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T들이 있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자, 테이퍼. 자, 테이프에서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낮추면은 저 원뿔 모양이 되겠죠. 자, 뭐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작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요거는 클랩스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나씩만 더 나눌까요? 여기, 여기, 커넥트. 그래서 붉은색, 흰색, 붉은색, 흰색, 붉은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축키 F4 하면은 와이어가 보이죠. F3 하면은 와이어 모드 쉐이딩 모드로 바뀌고, 자, 선택하고, 자, 루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리무브를 해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지워진 것 같은데 벌텍스 들어가면은 이 벌텍스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이렇게 지우면 안 되고, 자, 루프해서 우리가 이렇게 루프해서 선택해도 되고 Shift 눌러서 옆에 방향에 있는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선택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주면은 벌텍스까지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됐고, 자, 윗부분을 조금 모델링을 돌출되게 계단 형태로, 이럴 때는 이제 인셋 많이 쓰죠. 인셋, 그리고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해주고, 또 인셋, 그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받침과 원풀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어태치부터 시켜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자, 어태치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 면과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연결시키고, 연결시킬 때는 브릿지가 적당하겠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하단에 있는 면을 우리가 안 지웠어요. 요거를 지워줘야 되겠죠. 면이 있으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브릿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요 벌텍스와 대응하는 벌텍스가 여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이쪽 여기에 세그먼트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개수가 다 맞죠. 자, 요 두 개, 요거 이런 식으로 다 각자 할당 개수가 맞기 때문에 이제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자, 브릿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한 번에 위에 뚫린 영역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두 개의 볼드로 선택된 엣지들을 그냥 브릿지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결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조금 돌출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을 만들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쪽 선택하고 이쪽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자, 요쪽 면 있죠. 요쪽 면 또 마찬가지 Shift 눌러서 다음 거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돌출시키기 위해서는 자, 익스트루드 면이 튀어나오면 되죠. 여기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요 옆에 세팅을 한번 눌러 봅니다. 자, 세팅 누르면은 익스트루드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돌출시키는 방법이 지금 돌출되어야 되는 것은 노멀 방향입니다. 면의 직각 방향. 그래서 로컬 노멀을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줄이죠, 값을. 저 위에 거를 줄여야 되죠. 자, 이렇게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향이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면은 없어져야 되겠죠. 연결되어야 되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쪽 이렇게 해서 자, 브릿지 하면은 연결됐죠. 자, 우리가 자, 이제 볼더는 더 이상 선택이 안 되죠. 모든 면이 막혔으니까. 그리고 지금 컬러가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라인이 잘 보이죠. 너무 밝은 색으로 맞춰져 있으면은 이 흰색 라인이 세그먼트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뭐 잘 된 것 같고요. 자, 루프에서 선택하고 만약에 이제 챔프에서 조금 면을 분리시켜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도 되겠죠. 분리시킬까요? 이제 뭐 이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완성을 하고 자, 요쪽은 하나 조금 분리시키는 게 저 챔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아이디하고 스무싱 그룹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자, 이쪽이 아이디고 이쪽 스무싱 그룹입니다. 일단 클리어 올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하고 선택하니까 여기 지금 이미 그룹으로 설정된 것들이 있죠. 이걸 모두 클리어 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겁니다.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떤 번호들이 자, 이게 1번이고 자, 뭐 2번은 없고 3번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죠. 일단 그냥 전체 선택하고 1번으로 다 맞춰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아이디는 1번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 부분이 붉은색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이디를 2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다 1번이고 자 2번은 여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 설정은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싱 그룹은 여기는 다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같은 그룹 스무싱 그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측면에 있는 것들 Shift 해서 요거는 2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면 자기들끼리 부드러워졌고, 요거 우리가 면을 만들었었는데 요것도 그냥 같이 자, 요거 하고 글로우 해가지고, 자, 요것도 지금, 자, 요것도 2번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2번으로 할까요? 윗면도 제가 좋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자, 얘들도 다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다 부드러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번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이거는 다 같은 번호로 할까요? 그냥 4번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부드러워지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 편집기는 단축키가 M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는 일단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1번 이름을 1번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우리 3번을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도 2번으로 해줘도 되고. 자, 제일 처음에 먼저 스탠더드 클릭해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들어가야 되죠. 멀티 서브 오브젝트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 메뉴들이 안 나오면은 하단에 요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 스탠더드를 그대로 가지고 그 스탠더드 상위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위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밑에 스탠더드가 있어야지 컬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설정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OK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여기가 상위죠. 지금 이 상위 아래에 스탠더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밑에 안 두겠다.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클릭해서 스탠더드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두 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이디가 두 가지죠. 두 가지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도 스탠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또 복사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복사할 때 인스턴스가 되어 있으면은 영향을 미칩니다. 얘를 바꾸면 얘도 컬러가 바뀐다거나 그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카피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1번, 2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셋 넘버는 2번으로 해줍니다. 그럼 1번, 2번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컬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재질을 넣을 필요는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체 선택하고 선택한 물체에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명령은 지금 이미 이 01 디폴트라는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덮어 설레이 말인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만약에 우리가 클릭하고 여기 이제 스탠더드 에 있는 메뉴들인데 우리가 디퓨즈에 맵을 넣으면은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줘야 되죠. 그럼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재질입니다. 스페큘러 레벨을 이렇게 높여주면은요, 이 광택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광택이 먹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좀 반사돼 가지고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라이트 영역이 너무 넓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씩 보이죠? 조금은 넓혀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은 더 하이라이트를 먹어가지고 이 플라스틱에 광택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컬러 코는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